비 내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엔진 소리, 잔잔한 피아노 선율. 매일 오후 5시 서울 변두리의 한 버스 정류장에는 늘 같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하나가 플라스틱 벤치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 한 잔. 그것도 늘 같은 브랜드, 같은 맛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알았습니다. 근처 편의점 주인도, 떡볶이 가게 사장님도, 매일 같은 시간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금 이상했으니까요. 버스가 올 때마다 노인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창문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훑어보듯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그러고는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그렇게 1시간, 2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든 겨울이든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또 저 노인이야. 매일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래? 아마 치매 아닐까? 어떤 사람은 동정했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관심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노인이 왜 그곳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의 손에 늘 쥐어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의 의미를.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 정류장을 지나쳤다면 당신도 그를 보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노인의 기다림이 무엇이었는지를. 도시의 소음, 버스 소리, 발걸음 소리. 서울 외곽 27번 버스가 지나는 작은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지붕 하나, 금간 벤치 하나, 바래진 노선도 하나. 그게 전부였죠. 주변엔 낡은 상가 몇 개와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하나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스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나타나는 그 자리의 주인이었죠. 노인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잠바,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구멍난 운동화. 손에는 늘 편의점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머리엔 낡은 야구 모자가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 왼쪽 끝. 누군가 먼저 앉아 있어도 그는 그 자리가 비길 기다렸습니다. 마치 그곳이 지정석인 것처럼. 그리고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27번 버스는 15분에 한 대씩 왔습니다. 노인은 버스가 올 때마다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버스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번째 창문, 두 번째 창문, 세 번째, 네 번째. 그는 버스 안의 모든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는 다시 앉았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5분 후 다시 버스가 왔습니다. 노인은 또 일어났습니다. 또 창문을 봤습니다. 또 앉았습니다. 이 행동은 반복됐습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 해가 질 때까지. 근처 편의점 주인 김 씨는 노인을 매일 봤습니다.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죠. 하지만 노인은 매일 커피 하나만 사고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가세요.
김 씨가 물으면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타실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하러?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받아들고 천천히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커피를 팔았고 매일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떡볶이 가게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 테이블에서 노인을 자주 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저기 앉아 계시던데 뭐 하시는 거래?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글쎄, 버스 기다리나 봐. 근데 안 타잖아. 그러게. 치매인가 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은 눈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자에 눈이 쌓였고 잠바는 흠뻑 젖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대학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추우시지 않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 와서. 누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대학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떠났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주인도 바뀌었고 떡볶이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가게가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모습. 사람들은 그를 풍경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마치 그 벤치처럼, 그 정류장 지붕처럼,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지, 그 이유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상한 습관 약 5분. 반복적인 버스 소리, 발걸음, 수군거림. 노인의 행동은 점점 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노인은 하나의 미스터리였습니다. 회사원 박지훈 씨는 매일 오후 5시 반에 27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노인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박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저기 계시네.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봤어. 근데 버스 안 타더라. 그럼 뭐하러 거기 있는 거야? 모르지. 치매 아닐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행동에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버스가 올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각 창문의 승객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올 거라고 믿는 것처럼. 그리고 버스가 떠나면 노인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박 씨의 마음에 묘한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굴 찾는 것 같지 않아?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왜 안 물어봐? 왜 안 타냐고? 나도 그래. 근데 뭔가 물어보기 무섭지 않아? 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노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다기보다는 너무 깊었습니다. 마치 끝없는 우물처럼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슬픈 것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 있는 한 청년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뭘 기다리세요? 노인은 천천히 청년을 봤습니다. 사람, 누구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버스 쪽을 봤습니다. 청년은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치매래. 아니야, 정신이 온전한데 그냥 저러는 거래. 무서워. 매일 같은 행동만 하잖아. 불쌍해. 가족도 없나 봐.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세주인 이 씨는 노인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같은 커피 드시네요? 응. 맛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매일 같은 거 사세요? 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딸이 좋아하던 거라서. 이 씨는 놀랐습니다. 아, 따님이 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받아들고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이 씨는 이상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했는데 왜 혼자 올까? 왜 딸은 안 올까? 그날 이후 이 씨는 노인을 더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손에 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다는 것을. 사진은 너무 낡아서 거의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사진이 따님인가? 이 씨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가가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알아차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뭔가 있어. 응, 딸 얘기하더라. 그럼 딸이 왜 안 와? 모르지. 아마 연락 끊겼나 봐.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도 없이 그저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고생이 자신의 우산을 펼쳐 노인 위에 씌워줬습니다. 할아버지, 비 맞으시면 안 돼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구나. 집에 안 가세요? 아직 안 왔어. 누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고생은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따님이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실 거예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여고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언가 슬픈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두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노인은 우산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노인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하지만 여전히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지는 날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신고 약 5분.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 일은 추운 겨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해는 이미 진 뒤였습니다. 정류장의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7번 버스가 왔지만 노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떠났지만 노인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숙여져 있었고 손은 벤치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장인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으신가? 그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직장인은 놀라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요? 여기 정류장에 노인분이 쓰러져 계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근처 상가 사람들, 지나가던 행인들. 저 할아버지였구나. 매일 보던 분인데. 이럴 줄 알았어. 겨울에도 저렇게 앉아 계시더니.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때 한 구급대원이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손에 꼭 쥐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이게 뭐지? 구급대원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리본을 달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요. 저녁에 봐요. 2005년 3월 2일. 구급대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05년? 그럼 이게 20년 전이란 말인가? 그는 동료를 봤습니다. 이분 계속 여기 계셨대요? 주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몇 년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세요. 버스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가면 깨어나실 거예요. 일단 저체온증인 것 같아요. 구급차는 노인을 싣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서로를 봤습니다. 20년이라니. 매일 딸을 기다리신 거야? 그럼 딸은 어디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주인 이 씨는 가게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매일 사시던 커피가 딸 생각하면서 드신 거구나. 그날 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없는 벤치는 이상하게 허전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정류장에 왔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분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세요?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거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항상 혼자 오셨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셨고요. 딸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경찰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인이 쥐고 있던 그 사진. 이 아이를 아세요? 사람들은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네요. 그럼 지금은 30살 넘었겠네. 근데 왜 안 오신 거지?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노인에게 경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따님이신가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따님은 어디 계세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모르신다고요? 20해 전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그 뒤로 못 봤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종되신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번 버스,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날 아침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005년 3월 2일 17세 소녀 실종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경찰은 노인을 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버스가 왔어요. 딸이 타던 시간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다렸어요. 20년을? 네, 20년을요.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7,000일이 넘는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버스를 기다렸다는 것. 그것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그것도 이미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내가 없으면 딸이 돌아왔을 때 아빠가 없어서 슬퍼할까봐. 경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는 아빠를 많이 좋아했어요. 매일 그 버스 타고 학교 갔다가 같은 버스 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항상 말했죠. 아빠, 오늘도 재밌었어라고. 그래서 혹시나 돌아오면 내가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그 애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딸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경찰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벤치에는 매일 누군가가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4 사진 속 소녀 약 5분 회상음악 부드러운 피아노 병원 침대에 누운 노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셔야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배가 안 고파서. 안 드시면 힘들어지세요.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편의점 주인 이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놀라서 이 씨를 봤습니다. 당신은 편의점에서 항상 커피 사가시던 거 기억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손에 든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것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요. 노인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미안해요. 진작 물어봤어야 했는데.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씨는 사진을 봤습니다. 따님, 정말 예쁘시네요. 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어떤 아이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태어날 때부터 웃음이 많았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둘이서만 살았지만 그 애는 항상 웃었어요. 학교도 좋아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공부도 잘했죠.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노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애는 아빠를 닮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버스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애도 나중에 버스 기사가 되고 싶다고 매일 제가 모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제 버스를 타고 돌아왔죠. 그게 우리만의 시간이었어요. 이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그 애는 학교 갔어요. 아빠, 저녁에 봐요. 하면서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녁이 안 왔어요. 제 버스에도 다음 버스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안 왔어요. 처음엔 친구 집에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도록 안 와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CCTV에 학교 가는 모습까지는 나왔는데 그 뒤로는 흔적이 없었어요. 이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류장에 가신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혹시나 돌아올까봐, 혹시나 제가 없으면 무서워할까봐. 저는 버스 기사를 그만뒀어요. 그 애 없이는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정류장에 나가서 27번 버스를 기다렸어요. 딸이 타던 버스요. 딸이 내리던 시간에요. 혹시나 해서요. 노인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보 같죠?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 이 씨는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노인은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빠였을 뿐이에요. 딸을 지켜주지도 못한 못난 아빠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딸을 잊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만약 내가 포기하면 그 애는 정말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래서 매일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혹시나 그 애가 돌아오면 아빠가, 그 애가 혹시나 돌아올까봐, 혹시나 제가 없으면 무서워할까봐. 딸이 타던 버스요. 딸이 내리던 시간에요. 혹시나 해서요. 며칠 후 노인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또 오셨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노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날씨 춥죠? 담요 가져왔어요. 노인은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7,300일, 17만 5,200시간, 1,051만 2,000분. 노인은 그 모든 시간을 그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그는 매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딸은 정말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노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딸아, 잘 잤니? 아빠는 오늘도 갈게. 그리고 씻고 간단히 밥을 먹고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습니다. 오늘도 같은 거요? 네. 따뜻한 걸로요? 네. 그리고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 항상 그 시간. 왜냐하면 그 시간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시간이니까요. 벤치에 앉으면 노인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딸아, 아빠 여기 있어. 오늘도 기다릴게. 첫 버스가 왔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창문을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혹시나 딸이 있을까? 혹시나 그 환한 미소가 보일까? 하지만 없었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앉았습니다. 15분 후 다음 버스. 또 일어나고 또 보고 또 앉았습니다. 이렇게 2시간, 3시간.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딸아, 오늘은 못 봤네. 내일 또 올게. 이 일상이 20년간 반복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하지만 노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딸이 기다리니까요. 의사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추운 겨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하 15도, 눈보라가 치는 날, 사람들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들어가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오늘 오면 어떡해요?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38도. 사람들은 에어컨 밑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이 줄줄 흘렀지만 딸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노인을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 챙기셔야죠. 이러다 큰일 나요. 이제 그만 쉬세요. 하지만 노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쉬면 딸은 누가 기다려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60대였던 그는 어느새 8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여기 와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을 기다려서. 언제 와요? 모르지. 하지만 언젠가는 올 거야. 정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는 믿어. 소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20년이나 기다렸잖아요. 안 와요. 노인은 소년을 봤습니다. 그래도 기다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면 진짜 안 오니까. 소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소년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할아버지, 이거요. 작은 쿠션이었습니다. 벤치가 딱딱해서 아프실 것 같아요. 노인은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매일 오실 거죠? 응. 그럼 제가 가끔 올게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이후 소년은 가끔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밝은 아이였지. 너처럼. 저요? 응. 딸도 내 나이 때 친절했어. 항상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랬지. 소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딸도 할아버지 좋아했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의 우정은 특별했습니다. 나이는 60살 차이였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소년은 노인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 노인은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계시네요. 응, 오늘도 왔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기다려. 소년은 앉아서 함께 버스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딸분 꼭 올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하늘도 알 거예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늘도 알겠지. 20해의 기다림.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노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딸을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6. 마지막 날,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아, 오늘 날씨 참 좋지? 내가 좋아하던 봄이야. 첫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힘들게 창문을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지만 딸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노인은 그녀를 봤습니다. 네, 제가 매일 할아버지를 봤어요. 노인은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저 매일 이 버스 타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항상 봤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여자는 손에 든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을 기다리신다고. 노인은 조용히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딸을 잃었어요. 노인은 깜짝 놀라 여자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에요. 교통사고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면서 버텼어요. 노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를 보면서요? 네. 매일 이 버스를 타면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그 자리에 계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할아버지는 20년을 기다리셨는데 나는 겨우 몇 년을 못 버티겠는가 하고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할아버지 덕분에요. 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을 기다렸을 뿐인데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할아버지의 기다림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27번 버스가 왔습니다. 노인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같이 볼게요. 같이요? 네. 같이 기다려요. 혼자 기다리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 노인은 감동했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스 창문을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하지만 그들이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앉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였지요. 항상 웃고 항상 노래를 불렀어요. 좋아하는 게 뭐였어요? 아이스크림이요. 딸기 아이스크림. 그리고 버스 타는 것도 좋아했어요. 버스요? 네. 아빠가 버스 기사라서 버스를 좋아했지요. 나중에 자기도 버스 기사 되고 싶다고 했어요.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고 싶었나 봐요. 그랬을까요? 그럼요. 딸은 아빠를 제일 좋아하니까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그렇게 말해줘서. 여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도 저를 좋아했어요. 항상 엄마 하면서 따라다녔죠. 그랬겠지요. 지금도 그리워요. 매일매일. 저도요, 매일매일 그리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스가 떠나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요. 같이 기다려요. 네. 내일 또 와서 같이 기다려요.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당신도요. 여자는 떠났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아,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 좋은 사람을 만났단다. 그날 밤 노인은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딸아, 아빠는 이제 너를 만나러 갈게. 거기서 기다려.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정류장은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네. 아프신가? 어제 늦게까지 계셨는데. 편의점 주인 이 씨는 걱정됐습니다. 노인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문을 열자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손에는 딸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옆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를 아셨던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떠납니다. 드디어 딸을 만나러 갑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저쪽에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친절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저와 함께 기다려준 그 여자분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 날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해해준 모든 분들께 저는 미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빠였을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언제 이별할지 모르니까요. 딸아,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2025년 4월 15일. 김영수 올림. 경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떡볶이 가게 사장님, 그 소년, 그리고 어제의 그 여자. 모두가 꽃을 들고 왔습니다. 벤치에는 노인이 남긴 편지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20년이나 혼자 기다리셨네요. 우리는 뭐 했나 진작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할아버지 마음을. 그 여자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셔서. 소년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딸 만나셨을까요? 편의점 주인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분명 만나셨을 거야. 저 하늘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서는 행복하세요. 딸과 함께요. 며칠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정류장에서 노인을 봤던 사람들. 그들은 노인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을 잊지 않겠다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장례 후 정류장 벤치에는 작은 명판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딸을 기다린 아버지. 김영수 1945-2025. 그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벤치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좋아하던 그 커피,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커피는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분명 딸이 놓고 가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빠한테 커피 대접하려고. 물론 그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아름다운 이야기니까요. 어느 날 그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같이 기다려요. 그녀는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27번 버스가 왔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저 버스 안에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할아버지 딸도 저렇게 웃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앉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할아버지. 그렇게 노인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하지만 정류장의 벤치는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명판을 읽었습니다.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20년을 기다린 아버지. 어떤 사람은 꽃을 놓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앉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20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 버스 정류장의 기적.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가? 어느 청년이 왔습니다. 그는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했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명판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면 나는 왜 몇 개월 만에 포기하나? 그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어느 엄마가 딸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할아버지 장소야? 응, 그래. 할아버지 딸은 왜 안 왔어? 엄마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단다. 왜? 사랑하니까. 딸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는 어디 안 가. 응,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들은 포옹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류장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정류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매년 4월 15일 노인이 떠난 날, 그곳에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딸과 만나셨죠? 우리는 할아버지를 잊지 않아요. 그 여자도 매년 왔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제 딸도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해줬어요. 그녀 옆에는 어린 딸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소년도 왔습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쿠션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저 대학 붙었어요.
할아버지가 힘이 돼줬어요.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주인 이 씨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가게 확장했어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할아버지 커피 아직도 팔고 있어요. 사랑의 커피라고 이름 붙였어요. 사람들은 노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정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벤치 위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노인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어느 날 밤 27번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없었습니다. 기사만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나도 누군가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밤의 도시를 가로질러. 하지만 정류장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빛, 그리고 노인의 사랑이 남긴 빛.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노인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치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빠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왜냐하면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 사랑은 희망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이별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딘가에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